오늘 알아볼 주제는 조선 수군과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수군 승리 요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군의 전선, 지리적인 요인,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량해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한 전쟁입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의 대표적인 전쟁으로는 한산도 대첩과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대표적인 전투로는 칠천량해전이랑 그리고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량해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량해전은 12척의 배로 적선 90척을 부수고 31척을 초토화시켜 당시 전황을 뒤집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료로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이끈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다스려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난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즉필사, 필사즉생이란 말을 통해서 일본 수군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적은 세력으로 전투를 벌여야 할 조선 수군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할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런 각오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선 수군들의 사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전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이 소유한 배는 전투에 투입되고 남은 13척이 전부였습니다. 일본의 전술은 안택선의 특성상 빠르게 적선 근처로 가서 일본군이 적선에 들어가 전투를 벌인 뒤 그 배를 점령하는 전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배인 판옥선은 선체가 높이 솟아있고 일본의 전선인 안택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술은 조선에 적용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판옥선은 크기도 컸기 때문에 화포를 장착할 수 있어서 조총만을 사용한 일본군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전선에 대한 사료로는 상이 이르기를 이 외적은 천하에 대적하기 어려운 적이다. 임진왜란 때 천하의 힘을 동원하지만 어디 당했겠던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정유년에 울도와 명량도에 외선이 바다를 뒤덮어 올 때 안이가 하나의 판옥선을 띄어 해전에 임했지만 적들이 이 배를 깨뜨리지 못했는데 아마도 적선이 작았기 때문에 쉽게 대적할 수 있었던 탓인가 합니다. 하였다. 라는 기록을 선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판옥선 한 척이 일본군 전선 여러 척의 공격을 막고도 무사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 판옥선의 위력을 짐작 가능했다는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 두 번째인 지리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한반도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량이라고도 불리는 울돌목은 진도와 환원반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로 썰물 때 물을 따라 해벽에 부딪혀 요란한 울음소리 같이 들려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울돌목은 배 밑이 뾰족한 일본 전선인 안택선에 치명타를 주는 요소였고, 평평한 조선의 판옥선은 울돌목의 조류에 크게 휩쓸리지 않았고, 되려 일본은 지리적인 악영향으로 인해 조선 수군에 크게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 세 번째인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군사들 외에도 의병들이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의병들은 다양한 신분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의병들의 지도자는 주로 선비계층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의병 조직을 통해서 함께 조선 수군을 도와 일본군을 무찌르기도 했고, 피난선을 이용해 세력을 거보이게 하는 등의 응원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바다에서만 도운 게 아니라 인근 해안 지역에서 침입하는 일본군에 맞서서 유격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하수, 백진남, 문영계, 백선명, 임영계 다섯 분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병 활동으로 조선 수군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 중 의병의 활약에 대한 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하수는 명량 싸움에 미쳐 피난선 10여 척과 함께 바깥 바다에서 진을 벌리고 있다가 이공이 적에게 포위됨을 바라보고는 칼을 뽑아들며 대장부가 죽어야 한다 하고 두 아들 성룡, 위룡을 데리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오래도록 힘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라는 기록을 이충무공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량해전과 그 승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명량해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활약을 하신 의병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